지금 네. 어디 가시는 거세요? 대전에 우리 이제 시청자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 사연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사연 쓰신 분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갈 때가 많아요. 네. 지금 골드를 지금 잡고 있단 말이야. 네네. 분위기상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지금 보자 24개 들고 있거든? 한 670 손실이네. 1970만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지금 되는데 평당가가 67.7 67. 67.7 하고 지금 거의 한 3억 정도 넣었다. 어제 이거 수익 났었는데 네. 안 팔았어. 한 69인가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치, 갔었다가 이제 많이 더 욕심 부리다가 가지 않겠나. 이거 장대양 목 나야죠. 아니 근데 장대양 이렇게 목 나야 3억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KTX 변기 앞에서 가는 모습이 재밌네요. 아, 표가 없어. 가야 되는데. 아니, 표를 우리가 미리 끊어놨겠는데, 맞지? 그렇죠. 근데 끊어놨는데 오늘 사고가 일어나서 사고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춰 네. 한다고. 이런 맛으로 또 사는 거지, 뭐. 제가 고민하던 게 이제 저번에 올릴 때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민하던 게 다 있더라고. 아. 끝에 부분에. 예. 근데 보니까 옵션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요? 예. 이거 하기 전에 옵션 했었죠. 예. 저도 예전 옵션 했었거든요. 예. 저는 옵션 제일 재밌었을 때가 금융위기 때. 저는 예. 제일 기억 남는 게 911 테러 때요. 아, 저는 그때 500. 고등학생이라 못했어요. 530배짜리 나왔거든요. 와. 하루에. 제가 예. 관리하던 고객 하나가 예. 옵션 하던 애가 있는데 예. 1,000원짜리. 예. 예. 종가 예. 1,000원짜리를 예. 막 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몇 계약 샀는지도 몰라. 그냥 아. 포기하다시피 하고 산 거예요. 아, 9.11 테러 전에. 예, 그 예. 전화가 왔더라고, 밤에. 예. 아이고, 지점장님, 저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 왜? 그랬더니, 옵션 그 1,000원짜리 풋옵션. 샀다고. 와. 그 다음날 네. 500배는 못 먹고 200배 보고 팔았는데, 네. 몇백만 원, 뭐, 이제 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몇백만 원 정도 산 것 같아요. 예. 그럼 몇 억이겠는데요? 한 4억 된 것 같아요. 와. 시가에 1,000원 하던 게 상한가 갔어요. 저는 금융위기 때, 그때도 비슷했어요. 예. 예. 그때도 진짜 옵션 막 1,000원짜리가 50만원 가고, 다음날 더 올라가고. 예. 저 옵션 상한가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네. 제도가 완비 안 됐을 때는 장난들 쳤어요. 외국인하고 네. 기관들이 네네. 복합 매매 해놓고서 옵션 어. 잔뜩 사놓고서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가지고 확 올려가지고 그쵸,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몇십 배씩 먹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맞아요. 예전에 그 도이치뱅크도 막 터지고 막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증권사 가기 전에 투자신탁에 있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신탁 거기에서 이제 옵션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투신 같은 데는 주로 매도를 치잖아요. 네. 안전하게. 네. 양매도 뭐 이렇게요. 네, 양매도 네. 해가지고 안전하게 하는데 네. 이제 한 번씩 당하잖아요. 9.11 네. 테러라든지 금융위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80억인가 네. 손실낸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네, 그 양매도가 굴러갈 때가 딱 한 번씩 원웨이 터질 때. 맞아요. 네. 원웨이 터질 때 매도가 굴러가가지고 웬만하면 이기는데 예전에 옵션 할 때 진짜 뭐 월 초에 완전 극액가 양매도 치고 막 이런 거 막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증거금이 너무 세가지고 많이 맞아요. 못하고 기관들이 좀 많이 하고 그거를 결국 개인들은 매수 위주로만 해야 되고 맞아요.
그때 양매수를 좀 많이 먹긴 했었는데. 초창기에 양매도 해가지고요. 네, 많이 네. 먹었어요. 저기 제가 아니고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그래도 양매도가 그래도 이기지 않아요? 이기죠. 네. 양매도가 이기는데 한 번씩 당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이제 합성매매 해가지고 다 해지 네. 걸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 당하고 이제 네. 시행착오 겪고 그죠, 그렇게 그죠. 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합성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에. 합성해서 그래프 이렇게 만들면은 완전히 무위험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근데 무위험이지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맞아요. 그거 자체가. 수익이 거의 안 나죠. 예.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은 엄청 낮아가지고. 네. 그러다가 결국 네이키드 매매하게 되죠. 네. 아 근데 요새는 옵션은 제가 차트 거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진짜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증거금 올리고 막 그때부터 저도 옵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네. 이게 우리 옵션 증거금이 2천인가 3천이었어요. 네네네네. 지금은 안 되는데 네. 3천을 일단 넣고 네. 1,000원짜리를 네. 하나 사놔요. 네. 그래서 미결제 약정으로 남겨놓으면 아. 뺄 수가 있더라고 돈을. 다 뺄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잠깐 돈 빌려서 넣었다 바로 빼면 되니까. 시동이 걸려요 이게? 아, 시동이 다 되잖아. 이런 게 돼요? 아, 이거 싼 차도 돼요. 나 진짜 처음 되겠다. 와, 그게 돼요? 차도 이렇게 자동 되는 거. 그래? 이게 처음 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돈 벌어서 좋은 거좀 그러시지. 정원인데요 여기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이 뷰가, 네. 산 뷰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여기하고 저 40평짜리. 거기 살다가 이쪽으로. 공기 되게 좋겠다. 공기 좋지. 봄, 여름, 가을. 네. 아주 멋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제 수액이고요. 방이고요. 이거는 제 아들이 네. 한 번씩 오면 쓰라고 하는 예. 거고 저는 여기서. 오. 세팅 잘 하셨는데요? 이거 PQP? PQP HTS예요? 아, 저기 삼성증권. 거기가 수수료가 싸요. 마이크로가 네. 왕복 1달러. 싸네요. 네, 왕복 그리고- 1달러면. 그리고 네. 미니가 네. 4분. 미니가 4분. 연말까지 그렇게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 계속 될 거예요. 왕복 얼마 안 돼서 4분. 그래요. 예. 그쵸. 이거 볼린저 밴드인가요? 요거요. 평소인가? 요거는 볼린저 밴드고요. 네네. 요거는.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테마. 네. 저는 요거는 이제 어디에다 쓰냐면은 매도 칠 거냐 매수 칠 거냐. 어. 이 아래에서는 주로 매수 네. 쪽으로.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얀 거하고 빨간 거는 캐릭터 채널이라고. 네네네.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하고 네네. ATR이라는 지표로 네네네. 두 개 합성해가지고 아. 된 건데 사실 이거 추세 매매는 안 맞아요. 박스. 제가 이거를 해놓은 이유는 네. 한번 보시면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네. 처음 시작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나 그거를 쭉 뽑아본 거예요. 네네. 이거 마이크로 한계약 기준, 이거는 미니 한계약 기준으로 했을 경우 5포인트 보고 팔았다, 네. 10포인트 보고 팔았다 했을 경우 승산은 상당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처음부터 70% 전원 나왔는데 네. 문제는 제가 고민 얘기했듯이 네. 손이 한 번씩 아. 뚜껑이 열리면은 막 마이크로로 하다가 돈 막 집어넣고 미니로 하고 그래가지고 창피한 얘기인데 이게 6월 달에 네.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셔요. 이게 이 매매 횟수가 472회 320회 이건 수수료에서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수수료 있잖아. 거의 그쵸 100만 원. 100만 원, 40만 원. 이때 한번 뚜껑 열리면은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이게 하루 거야. 하루씩이잖아. 6월 수량. 1일, 2일. 네. 이거 수량이라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수량인데 한 계약씩 들어가니까 거의 472번으로 보면 472로 보야 되죠. 물론 뭐 돈을 많이 넣고 네, 뭐 네. 미니로 하다가 이제 또 증거금 부족해가지고 마이크로 8계약, 9계약 들어갈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요게 횟수예요. 네, 그거 한번 잡아주시면 평균이 79회.
79회인데 계약수로 하면은 20에서 30. 20에서 30회. 그리고 최근에는 줄었죠 이제. 몇 번이에요? 최근에는? 거의 20회 안쪽에. 20회 안쪽이구나. 거의. 6월보다 7월은 좀 어때요? 7월은 지금 그냥 한 번 10만 원 손실난 거 빼면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오케이. 6월은 마이너스였고 7월은 플러스였고. 이게 보니까 한 1.5 정도면 무조건 이익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1.5에서 맞아요. 2 정도면은.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제일 목표가 저는 이거 손익비. 예, 손익비.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제가 고쳐야 돼요. 익절하면 그 예전 그 기억들 때문에 네. 바로 팔아버리고 손절은 네네. 막 끌고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네요. 네. 3승 1패긴 한데 맞아요. 1패가 네, 크죠. 많이 10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은 머리는 되는데 맞아. 그렇게 돼요. 좀 그게 약간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긴 하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은 안 보고 있으면 돼요. 이게 안 보면 되는데 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맞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딱 이렇게 좀 짧은 매매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예. 장점은 딱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홀딩이 홀딩.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차점을 15틱을 잡아놨다. 무조건 15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틱, 20틱. 예. 그리고 딱 봐도, 제가 봐도 일봉상 갈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네, 무조건 지나고 나면 또- 가 있긴 한데, 예.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원칙 지킨답시고 15틱에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150틱 간 거예요. 저는요. 네. 와 2포인트, 3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면, 그쵸. 사연 써서 주셨을 때, 예. 멘탈 관리라, 이게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맞아요. 멘탈이라는 거는, 아니, 과거에 대한 두려움인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큰 흐름 파악하는 것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큰 흐름은 별거 없어요. 이거는 일봉만 잘 보면 되고, 일봉, 주봉, 월봉만 보면 되거든요. 왜냐면, 봐봐요. 분봉과 책봉만 보다 보면, 요거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일봉이나 주봉을 보잖아? 이렇게 보여요. 음.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음. 일봉 보자마자, 한 1분 만에 아마 파고, 아우, 상승장이다. 약간 맞아요. 그 느낌 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상승은 상승인데 어디까지 눌러줄 거냐가 관건이거든요. 이게. 그게 중요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음. 3, 5, 10, 뭐 30인데 다 볼 필요 없어요. 예. 딱 보고 일본과 교차하는 자리 잡아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5일선이 뭐 15,650이다. 예. 근데 뭐 제가 이 차트 제가 지금 잘 볼 줄 모르겠는데 예. 대략 뭐 보니까 여기 지금 650의 선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지지받은 게 좀 보여지고 아.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맞는 차트를 오늘 켜놓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약간 역발상 친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는 분봉을 메인으로 보셨으면 이제는 일봉을 메인으로 두고 분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주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아까 네, 시가마 네, 고가 네, 네. 고개 교차하는 네, 지점으로 네, 네, 보면 되게 그러면 하루에 매매에서 2-3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큰 되겠네요. 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디 나갔다 오시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네.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예. 그게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일봉상 매수면 분봉에서 매도는 보지 말라는 거죠. 양쪽 다 먹으면 좋은데 아마 하시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해라. 그러죠. 저는 어떤 생각이 갔냐면 내가 굳이 손절을 안 하더라도 물려도 가는 쪽으로 물리자. 그럼 예를 들어 그날은 제가 잠깐 물려 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또 올라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펼치다 보면은 이 짜질구리한 수익보다는 큼직큼직한 수익을 쫓게 되고 잔잔한 손실 나 있을 때는 뭐 까지고 뭐 홀딩하지 뭐 약간의 여유가 생겨요. 골드 한 번만 틀어볼게요. 이거. 틀면은 골드가 뭔가 애매하게 갇혀 있거든요 지금. 근데 보면 상승이에요. 예. 매수인데 여기잖아요. 예. 제일 좋은 거는. 근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 매도 같고 여기서 매수 같고. 그래서 전 낚시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 골드 매수 같다. 근데 저기서 사야 돼요. 저 밑에서. 그럼 그 자리 안 오고서 난 안 하겠다. 이 마인드로 하는 거죠. 그럼 매매에서 진짜 훨씬 줄어들고 큼직큼직하게 먹다 보면 오히려 이게 수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수익 매매하면 손실도 크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들만 들어가니까 예, 웬만하면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수익 매매도 사실은 일봉 차트를 좀 볼 줄 알고 그러면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빠지든지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도 그 이론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그게 제가 제일 안 되는 것만 저기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3번 같은 경우가 네. 저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면 저거 다 적어 놓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데이 트레이딩은 저게 맞긴 한데
3, 4번 특히. 예. 예, 저게 필요가 없어져요. 3, 4번이 필요가 없어지고.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훈련을 하면은. 그 1번 같은 게 무조건 기다려야 하잖아요. 예. 저거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준과 원칙 지키는 저거는 것도 필수죠. 그냥 하다 보면 따라가고. 예. 예. 3, 4번 필요 없어지고. 예. 그렇게 뭐, 되겠네요. 예. 나 그럼 자신. 그게 되면은 뭐 네. 나 자동적으로 믿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금 틀을 좀 깨서 네. 한번 반대로 보시는 게 어떨까. 맞아요. 예. 틀을 바꾸기 전에는 맨날 네. 그 상황이 네, 반복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가 좀 내용을 보니까 네. 추세매매를 네, 네. 하시면서부터 손익이 좋아지셨고 맞아요. 그 틀을 깨는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틀요. 예. 그 틀 깨는 게 하도 깨지다 보니까 방금 전에 역발상 생각했어요. 매매를 좀 저는 한 3년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방금 저 이렇게 역발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저도 분봉, 틱봉에만 매진했었고 그때 당시에 뭐 스토캐스틱, 뭐 MACD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봐도 이게 머리만 아픈 거예요. 이게 머리는 아프고. 잔뜩 해놓으면 헷갈리지만. 예, 저도 엑셀로 아까 그렇게 통계 다 냈거든요. 예.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이거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추세매매라는 게 제가 그래서 추세매매 말한 거는 일봉상 추세매매였어요. 왜냐면 분봉상 추세는 장중에 매수 갔다 매도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래저래 하다 보면 털려요. 그리고 홀딩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신데 이거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처럼 일봉 매매 하다 보면은 조금 여유가 알아서 생겨요. 이게. 일본 네. 매매가 이걸 네.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네. 그 입절도 커질 테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나이도 어린데 어. 저보고 지점장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막 차트 이런 거는 없었나요? 있었죠. 그렸어요. 그렸어요. 네. 종가, 오. 저가, 일봉 차트를 매일 그렸죠. 우리나라는 9시 반이면 지표 알파하는 거 역으로 가요. 내부자 거래라고 하죠. 네. 그 전에 이미 다 끝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9시 반에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딱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발표하고 나서. 네. 정보가 전혀 안 쓴다는 그쵸, 얘기거든요. 투명하다는 얘기죠. 네. 증권사에 계실 때 진짜 고급 정보라는 게 있어요? 고급 정보가요.